지금 글로벌 시장이 아주 흥미로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. 그동안 시장을 쭉 이끌어왔던 엔진이 잠시 멈칫하는 사이에 돈이 전혀 다른 곳으로 흐르기 시작했거든요. 마치 강물이 두 갈래로 나뉘는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 벌어진 이 거대한 분화 현상, 저와 함께 자세히 파헤쳐 보시죠. 바로 이 질문이죠. 요즘 모두가 궁금해하는 거잖아요. AI 붐, 이제 진짜 파티는 끝난 건가? 지난 몇 달 동안 시장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던 이 질문에 오늘 시장이 하나의 힌트를 던져준 것 같습니다. 과연 그게 뭘까요?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, 마이너스 1.18%입니다. 기술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1% 넘게 뚝 떨어진 거죠. 이게 그냥 가벼운 조정일까요? 아니면 정말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탄일까요? 지금부터 그 단서를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단서는 시장 불안의 근원지, 바로 미국 기술주 섹터에 있습니다. 영원히 오를 것만 같았던 그 뜨거운 AI 랠리가 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을까요?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시장 전체가 다 무너진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하락의 한가운데를 보면 바로 지금까지 시장을 혼자 다 끌고 왔던 AI 대장주들, 그러니까 엔비디아, 마이크론, 브로드컴이 있었던 겁니다. 시장의 기둥 역할을 하던 종목들이 흔들리니까 경고등이 딱 켜진 거죠. 이게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. 렌징과 분석을 보면 투자자들 마음이, 그러니까 심리가 하룻밤 사이에 탐욕에서 공포로 확 돌아섰다는 겁니다. 돈의 흐름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마음 자체가 시장을 떠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. 자, 이번에는 시선을 태평양 건너 한국으로 한번 돌려볼까요? 미국 시장이 AI 때문에 흔들렸다면 한국에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아주 드라마틱한 줄다리기가 펼쳐졌습니다. 이 숫자들 좀 보세요. 오늘 한국 시장의 모든 드라마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. 대기업 중심의 코스피는 1%나 빠졌는데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은 오히려 빨간불을 켜면서 올랐어요. 같은 나라인데 시장이 완전히 두 개로 쪼개져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쓰인 겁니다. 코스피가 왜 그렇게 무너졌냐고요? 이유는 간단합니다.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무려 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쏟아냈기 때문이에요. 이건 뭐 말 그대로 탈출을 감행한 거죠.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외국인들이 던진 그 7조 원짜리 폭탄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온몸으로 다 받아냈습니다. 이 팽팽한 힘겨루기 덕분에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막았고 심지어 코스닥은 상승하는 기현상까지 나타난 겁니다.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미국과 한국에서만 일어난 일이었을까요? 아닙니다. 지도를 한번 쫙 넓혀보면 이 거대한 분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어요. 돈이 어디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글로벌 자금의 이동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죠. 이 표가 오늘의 핵심입니다. 한눈에 보이죠? 미국 기술주가 파란불을 켜며 하락할 때 그 돈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. 유럽의 독일, 아시아의 중국 시장은 오히려 빨간불을 켰어요. 즉, AI 파티에서 나온 자금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자금의 대이동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. 그럼 그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?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방산주 쪽으로, 일본에서는 엔화 약세 효과를 보는 수출주 쪽으로 돈이 싹 들어갔습니다. 이제 투자자들이 AI라는 하나의 테마에만 목매는 게 아니라 다른 동네에는 뭐 먹을 거 없나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죠. 좋습니다.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.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졌을까요? 그 답은 주식시장 바깥에 있습니다. 채권이나 원자재, 그리고 환율 시장이 보내는 신호들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보통 시장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때 꼭 보는 세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. 바로 채권, 금, 그리고 달러인데요. 이 세 가지 지표가 오늘 시장의 혼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지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신호는 채권 시장에서 왔습니다. 미국 국채 수익률이 4%를 넘었다는 건 쉽게 말해서 이제 위험하게 주식 투자 안 하고 안전한 국채에만 돈을 넣어놔도 1년에 4% 수익은 그냥 얻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.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변동성 큰 기술주에 머물 이유가 좀 줄어드는 거죠. 두 번째 신호는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, 바로 금입니다. 역시나 시장이 좀 불안하다 싶으니까 투자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돈을 금고로 옮겼습니다. 하루 만에 금 가격이 18달러나 급등했다는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. 마지막 단서는 기축통화인 달러입니다.
오늘 달러의 가치는 떨어졌어요. 달러가 약해진다는 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통화나 자산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. 미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유럽이나 아시아로 흘러 들어간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 이 분화 현상 앞으로 계속될까요? 아니면 그냥 하루짜리 해프닝으로 끝날까요? 그 답은 이번 주에 발표될 아주 중요한 경제 데이터들이 쥐고 있습니다. 이제 시장은 중요한 시험대 위에 올라선 셈이죠. 정말 많은 지표들이 쏟아지겠지만 투자자들은 특히 이 세 가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생산자 물가지수, PPI를 보면 인플레이션의 방향을 알 수 있고요. ADP 고용보고서를 보면 미국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지 알 수 있죠. 그리고 ISM 비제조업 지수. 이게 미국 경제의 70%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 아주 중요합니다. 이 세 가지가 앞으로의 시장 방향길에 쥐일 겁니다. 네, 결국 이 데이터들의 결과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본 시장의 분화, 이 갈라짐 현상이 거대한 흐름의 시작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잠깐의 소동이었는지가 판가름 날 겁니다. 결국 우리는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AI의 열기가 잠시 식어가는 이 시점에 과연 그 빈자리를 채울 다음 성장 동력은 어디일까요? 앞으로 발표될 데이터들이 그 힌트를 주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. 오늘 시장은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긴 여정의 첫걸음을 뗐다는 것을요.